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주부 리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S&P 500이랑 나스닥 100 잘 모으고 계신가요? 잘 모으고 계시다면 종목을 선택하신 건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일반 계좌에서 모으고 계신 분. 두 번째,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서 번 수익에 세금이 붙는 걸 모르셨던 분.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나라에서 권하는 절세 계좌를 하나도 운용하고 있지 않은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표에 보여지듯이 ISA 계좌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ETF를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TF를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었는데요. ETF를 투자할 때 두 가지 세금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나는 배당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해외에서 사는 방법, 그리고 국내에서 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살 때는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국내에서 살 때는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인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2%가 붙고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4%가 붙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퍼센트로만 놓고 보면 배당소득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금융소득이 합산이 되고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배당소득세가 15.4로 적기는 하지만 금융소득이 합산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22%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금 솔직히 정말 내기 싫잖아요. 그럴 때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입니다.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스닥 100을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을 1,000만 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세금을 154만 원이나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세금이 79만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서민형 ISA 계좌였다면 세금이 59만 원으로 한 번 더 훅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을 정말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고 똑같은 수익률이었는데도 세금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겨우 75만 원 가지고 계좌를 바꾸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먼 미래의 나를 위해서 장기간 운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ETF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5만 원이 먼 미래에는 10배, 20배 이렇게 세금 폭탄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반드시 절세 계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15.4% 배당소득세만 신경 쓰는 동안 건강보험료라는 새로운 폭탄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은퇴를 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인 상태이겠죠. 그때 만약에 우리의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매달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일 때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1,000만 원에서 10,000원이라도 초과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오르지 않았던 이 1,000만 원 구간의 건강보험료까지도 매달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무려 8.2%의 높은 건강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죠. 이럴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2천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당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혹은 종합소득 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ISA 계좌입니다.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로 나의 소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계좌, 그게 바로 ISA 계좌인데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ISA가 아니라 다른 계좌에서 운영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는 ISA 계좌로 매수 계좌를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고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는다는 것. 두 번째,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구간을 넘어갈 때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건강보험료나 배당 소득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ETF 투자는 ISA 계좌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지금 이 장표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니 꼭 캡처해 두시고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건강보험료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주식주부 네프콘에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주부 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